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 이상고온과 가뭄 등 기후변화로 곡물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임기 초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물과 쇠고기 주산지인 미국 중부 텍사스주. 석 달간 심각한 가뭄으로 주민의 25%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과일과 채소, 유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서부 캘리포니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가 모자라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장까지 생겼습니다. So it's really dry and the rangeland is not producing forage. So the farmer's stuck with either buying feed and feeding his cows or liquidating. 이에 따라 과일과 채소는 물론 쇠고기 값도 4%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일 기후변화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상학자들을 만나 향후 전망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We expect it will contain a huge amount of practical, usable knowledge that state and local decision makers can take advantage of as they plan on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work to make their communities more resilient.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흥국들의 석탄 사용 자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심각한 인식은 향후 관련 당사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특수효과가 요즘 할리우드 영화들에선 제작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들이 영화의 고향인 헐리우드를 등지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제작비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작비를 절감하려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헐리우드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10년차 CG 아티스트인 제이서 씨. 영화 아바타의 아티스트로 헐리우드에 발을 들인 서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뉴질랜드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영화 제작 환경이 뉴질랜드가 헐리우드보다 더 좋은 감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현재 서 씨는 캐나다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서 일을 시작한 게 된 거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ILM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도메인, MPC 그리고 스캔라인을 포함한 이런 모든 메이저 회사들이 밴쿠버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최근의 영화 제작비 중 특수효과 비용은 많게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사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받을 수 있는 감세 혜택은 캘리포니아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주는 감세 혜택은 33%의 세금 크레딧에 특수효과 작업까지 17.5%가 가산됩니다. 무려 50%가 넘는 감세 혜택입니다. 최대 25%의 환급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할 때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고 2년 후에는 환급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밴쿠버 회사가 90%를 가져가고 이제 LA 회사는 단지 한 10% 정도. 그 10%로 해봐야 LA 오피스를 놀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양인 것이죠. 거의 모든 프로덕션이 지금은 밴쿠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뒤늦은 감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런어웨이 프로덕션이라 불리는 탈헐리우드 현상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주 법안 AB 1780을 통해 가주에서 제작하는 영화사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늘려 헐리우드를 살린다는 계획. 하지만 주의회 일각에선 그 감세 혜택의 폭이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 경제 전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헐리우드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끝난 한인 회장 선거를 놓고 여전히 재선거를 주장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상 제대로 된 경선이 힘들다면 한인 회장 선거를 아예 간선제로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회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의 대책회의, 한의회와 재향군인회 등 일부 한인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LA 한인회의 재선거를 위해 제임스 한 당선자의 당선 포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제임스 한 당선자가 당선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대한 한인사회 각계의 여론을 모으고 다음 주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현재의 선거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관위 관리하에 한인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가 아닌 대의원 간접 투표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적어도 단체장이 됐을 때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06년 경선으로 치러졌던 한인회장 선거의 경우 당선자의 득표수는 2천여 표에 불과했고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수를 모두 합쳐도 10,000표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100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치곤 너무 초라한 투표수입니다. 만약 간선제로 바뀐다면 회장 주도와의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한인사회 주요 공관 단체장들이 대의원을 맡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10만 달러에 달하는 공탁금도 크게 줄어 좀 더 젊고 뜻있는 인재가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탁금은 완전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요. 한편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인 대표 직능 단체 중 하나인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전석호 현 이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등록하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 제도나 경선 방식을 떠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한인사회 대표성을 확립하는 첫 번째 기준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링글링 브라더스의 서커스,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쯤은 구경을 가보셨을 텐데요. 이 유명한 서커스단의 공연 중에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연기자 9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20명이 다쳤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커스 공연이 시작된 지 45분쯤 인간 샹들리에라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처럼 8명의 연기자들이 샹들리에 모양의 틀에 머리카락만이 고정된 채 춤을 추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40피트 높이에 있던 이 샹들리에 틀이 떨어집니다. 무용수 8명과 지상에 있던 연기자까지 9명은 중상입니다. There were approximately between 15 and 20 people that were injured from a platform that collapsed above the stage. 9 are being treated at Rhode Island Hospital. They're in critical but expect to be non-life-threatening injuries. A lot of broken bones. 관객들은 처음에 이런 사고를 공연의 일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고라는 것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And at first we thought it was part of the show, and as soon as it hit the ground, I knew that it was not. 이 시간 현재 공공안전관리청은 사고의 원인을 천장에서 샹들리에 틀과 연결된 고리 부분이 끊어지며 일어난 것으로 보고 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선 제3회 국제무용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탈춤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공연 모습 보시겠습니다. 윈미디어의 박수아 기자입니다. 4월 29일 세계 무용인의 날을 맞아 시카고에서는 제3회 국제무용제가 개최됐습니다. 현대무용, 재즈, 힙합 등 16개 공연팀이 무대에 올랐고 한국공연단에서는 시카고 어린이 불타예술단과 한국전통리듬체조연합회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팀은 정말로 잘해요. 그럼 우리도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되겠는데. 성인팀과 함께 어린이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150여 명의 공연단과 350여 명의 관객이 무용제에 함께했습니다. 고 마이클 잭슨의 곡과 어우러진 단체 공연과 멕시코 팀의 탭댄스는 관객들의 흥을 돋궜습니다.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고 저희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박수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오늘 다시 평의를 열어 삼성이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돼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판결 확정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애플은 삼성에 15만 8,400달러를 각각 물어줘야 합니다. 애플은 당초 삼성전자에 요구한 배상액의 18분의 1 정도밖에 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격감한 배상액이 보여주듯 이번 판결은 애플의 일방승리였던 1차 특허 소송과는 딴판입니다.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쌍방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I think what we're actually going to see is the proliferation of more different, and in some cases, dramatically better products.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승리가 실속이 없었고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송 과정에서 승자가 있다면 구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구글의 독자 기술이 부각됐고 애플이 유일한 혁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때문입니다. 재판장인 루시고 판사는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한두 달 뒤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일본 도쿄에선 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 흔들림 때문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타이완과 피지 등에서도 강진이 발생하는 등 환태평양 지역의 지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방송국 옥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메이 고속도로도 출렁이고 도쿄의 명물인 레인보우 브릿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에서 80km 남쪽의 이즈오시마 해저에서 일어난 규모 6의 지진입니다. 結構揺れて子供も怖がっちゃって一緒に震えてました。 도쿄 도심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1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신칸센과 전철 운행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도쿄 지역은 앞으로 30년 안에 땅이 수직으로 꺼지는 직하지진 가능성이 70%나 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던 터여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今回の地震はそれと場所とプレートも違う。これは関連性は低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타이완에서는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10차례나 일어났고 피지에서도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지각판의 불안정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일주일 안에 규모 3에서 5의 지진이 또 발생한다는 예보가 나와 지진 공포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